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는 5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 도시명 공공주택 등 총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 지역의 매수 심리를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지요.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 입지의 업무, 상업시설,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주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하에 사업지 동부와 서남부 소규모 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정비사업 다수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동부는 한강노동의 정비창 전면 1구역부터 3구역 등 14개 사업이 되겠고요. 서남부 이촌 2동은요, 중산아파트와 이촌 1구역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은 5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5월 15일 공고되어서 5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정 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다가 인근 한강노동 이촌 2동 일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가 되겠고요.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이 18제곱미터 초과시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허가 대상 면적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기준에 의하면 도시지역은 원래가 180제곱미터 초과일 때 허가를 받게 되고요.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번 허가지역을 지정할 때 그 주거지역에서 180제곱미터 초과에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2020년 5월 20일부터 1년인데 2021년 5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요,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고요.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받고 녹지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90제곱미터 초과할 때 허가를 받고요.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250제곱미터 초과할 때 허가를 받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농지는 500제곱미터 원래는 초과, 그리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임야는 1000제곱미터를 원래 초과할 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에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원래 허가 받아야 되는데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80제곱미터 10%니까 얼마입니까? 18제곱미터지요. 그래서 이번 용산에서는 18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강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허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한강노동이 되겠고요. 용산구
한강로동 그리고 이촌 이동 일대의 정비사업구역 중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 및 인근 개발 상황 등을 고려 당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 지역 등을 포함하여 구역을 검토한 결과 매수 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 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해당하여 조합원 G 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 재개발 구역, 특히 중산아파트 등 7개소가 되겠고요. 사업 영향권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 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구역 중 13곳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중산아파트가 되겠고요. 이치는 이촌동이 되겠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촌 1구역의 이촌동은 지금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재개발은 11군데가 되는데 한강로 1가 그리고 한강로 2가 주로 한강로 3가가 되겠는데요. 구역 명칭은 한강로 그리고 삼각 맨션, 신용산역 부축 1구역, 2구역, 3구역, 용산역 전면 1, 2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이 되겠고요. 정비창 전면 1구역, 2구역, 3구역이 되겠고 빗물 펌프장도 되겠는데 사업 단계는 옆에서 참고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가 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 원래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를 초과해야만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번에는 강화해서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니까 결과적으로 18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주거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초과 등을 하는 토지인데요. 이 지금 주거지역에서 18제곱미터 초과인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주택인 경우는 그 대지 지분 면적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어요. 주택인 경우는요, 대지 지분 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분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만약에 15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양도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후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에서 18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를 불이행 시에는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하는데 이행명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객관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 기지창에 말이죠, 8,000여 호 대규모 미니 신도시급 주택 공급이 예정된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와 인근이 오는 20일부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정 면적 미달이죠.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초과시 허가받고 18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면적이 대지 지분 면적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를 빗나가는 주택들이 적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18제곱미터 미만의 대지 지분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꼼수 회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구멍 역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해당 부지를 통해 주택 8,000여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 지금 일주일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발표 이후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많은 전화 문의가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기준치 미만 주택에서 오히려 주거지역의 18제곱미터 미만의 그 면적에 대해서 풍선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보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역의 특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내놓은 정책인 건지 의문이 갑니다. 거래를 일반 매매가 아닌 상속이라든가 증여 또는 법원을 통해서 경매 등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꼼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모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수방관하지 말고 철저한 단속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